안녕하세요 여러분. 딸과 함께 현장을 누비는 설치고 샘쌤입니다. 오늘은 콘센트 교체에 관해서 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구독자에게 실제 사례로 전화가 와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재구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밤에 혼자서 셀프로 콘센트를 교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있는 모든 차단기가 다 떨어지고 불도 나가고 전원이 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늦은 밤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셀프로 콘센트를 교체하실 때 제 생각에는 가장 높은 비율로 가장 많은 경우의 수의 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번도 콘센트를 교체해 보지 않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몇 번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이런 일들은 언젠가는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실제 가정에 있는 것과 동일한 콘센트를 제가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콘센트 교체하실 때 차단기를 내려야 되는데 이번 상담 사례처럼 밤늦게 콘센트를 교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불이 다 꺼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그 콘센트에 전기를 보내주는 그 차단기만 골라서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콘센트가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전기 기기를 하나를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기를 한 개씩 내려보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산업용 분전함인데 보통 가정에는 가정용 분전함이 이렇게 있겠죠. 자, 분전함을 열어보시면 맨 좌측에 메인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과 에어컨,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콘센트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전기를 보내주는 요 분기 차단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콘센트의 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열기기를 하나 연결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하나씩 내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여기 조명, 그 다음에 화장실, 에어컨 이런 식으로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조명은 대부분 이제 판단이 되실 거고, 콘센트라고 붙어 있는 라벨이 몇 개 있을 건데 그것들을 한 개씩 내려보면서 저게 꺼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차단기를 하나씩 끄다 보면 저게 불이 꺼지는 그 차단기가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불이 안 꺼졌으니까 다시 올려놓고요. 꺼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 차단기만 내려두면 이쪽으로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불도 들어와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 차단기만 찾아서 차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센트를 분해를 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을 분리해서 바꾸려고 하는 새로운 콘센트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체를 하고 나서 이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고냐? 지금 이 콘센트를 고정하고 있는 요 피스가 있어요. 요 나사못이 있는데 이 나사못이 흔히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할 때 보면 최초에는, 자, 전기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2도 피스라고 말을 해요. 요게 지금 정상적으로 콘센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피스인데 요런 피스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보면 끝이 이제 철판 피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철판도 갈아내는 그런 드릴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도의 피스예요. 그리고 요거는 끝이 아주 예리하고 뾰족해서 전선을 쉽게 좀 상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피스들로 조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끝이 평평하고 납작하게 되어 있는 2도 피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 콘센트의 깊이에 맞게 적절한 길이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는 케이스고, 요 두 가지 피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금 요 피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가 조립을 했을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피스 길이도 적절치가 않아요. 과도하게 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스를 조립하려고 할 때 이 피스의 끝단이 저 안쪽에 요 전선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선을 한 개 정도만 살짝 건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곳을 동시에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 피스 끝이 전선에 닿은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드라이버로, 요 드릴 드라이버로 조립을 해 나가다 보면 이 나사산이 요 피복을 벗기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선 사이에 도체가 들어가면서 둘이 합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발생을 하고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할 때 항상 요 선이 피스와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최대한 정리를 하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피스가 들어가더라도 그 피스의 길에 저 전선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쪽에서만 전선이 내려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요 콘센트에서 하나의 콘센트를 더 따서 옆으로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요 전선이 위에서도 나오고 그 확장하기 위한 전선은 또 아래로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피스를 위아래로 다 박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전선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 아래로 내려가는 전선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 정리를 잘 하면서 콘센트를 조립을 해 주시면 이제 되고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스를 조립하다가 잘못해서 지금 선을 손상시킨 경우,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스가 선을 이렇게 손상을 시켜서 피복이 벗겨지면 그게 이제 누전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피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작업이 어려워요. 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기 테이프를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에 여유가 있는 곳은 얘를 좀 강하게 잡아 당겨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 지금 거의 구멍에 인접해서 선이 피복이 손상이 돼 있으면 그때는 전기 테이프를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들을 분리를 해 주세요. 일단 자, 지금 이제 차단기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센트를 분리해 놓고 선만 늘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다이소에 가면 판매하는 그 열 수축 튜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수축 튜브라고 말을 해요. 요것은 전선의 피복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열을 받게 되면 쪼그라들면서 이 전선을 감싸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상된 부분에서 피복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0원에 지금 여러 가지 구경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등 교체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요긴하게 그때그때 쓸 수가 있으니까 상비약처럼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 구경에 맞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한 요 정도 위치, 거의 끝단에 피복이 손상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 반 정도, 요거 한 반 정도로 잘라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올려주세요. 끝까지 저 구멍까지 들어가도록,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열을 가해주면 됩니다. 자, 이 수축 튜브가 열을 받으면 오그라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전선을 감싸주고 피복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히트건이 가정에서 없으면 인두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젓가락 같은 쇠붙이를 뭐 라이터로 이렇게 지져서 뜨겁게 만든 다음에 젓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피복이 전선의 피복보다는 지금 수축 튜브가 좀 더 얇아요. 그러니까 한 겹으로는 살짝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한 겹을 더 해주면 좋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그 두께로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치수 두꺼운 수축 튜브를 써주셔도 좋아요. 자, 한 겹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겹을 더 씌워줍니다. 이렇게. 네. 잘 들어가죠? 네. 자, 이렇게 조립을 할 때 피스를 잘못 사용해서 피복이 손상된 경우에 피복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열수축 튜브 사용 방법을 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안전하게 조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콘센트를 조립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피스 조립을 해줄 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손으로 전선이 피스의 길에 있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잘 한번 확인하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도 이렇게 속에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자, 콘센트 교체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하실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해서 콘센트 교체에 결국은 성공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조립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 참고 잘 하셔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안전하게 콘센트 교체 작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